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집값이 고가 주택만 올랐다라는 게 아닙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값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합을 기록했던 이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마저도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 임대차 입법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된 시기가 다음 달로 이제 4년 차를 맞게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한 겁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20평대가 최근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국내 부동산 최상급지로 꼽히는 서초 그리고 강남 이 한강변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국내 이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든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확 달라진 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6일에 올라온 땅집고 단독 기사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24평 전용 59제곱미터가 30억 6천만 원에 거래됐다라는 소식입니다. 29억 원대 거래가 이뤄지다가 처음으로 30억 원을 돌파한 겁니다. 평당가로 보면 무려 1억 2,750만 원에 달합니다. 평당 1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거래 금액이고요. 24평형은 올해 들어 5건 거래가 체결이 됐는데요. 직전 같은 평형 최고가 거래는 지난 3월에 계약이 이뤄졌던 29억 8천만 원입니다. 사실 이번 30억 6천만 원 신고가 거래가 나오기 전부터 반포동 일대에선 이 레미안 원베일리 24평형이 곧 30억 원을 찍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돌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 우측에 있는 이 잠원동 반포 센트럴자의 24평 같은 경우에는 각각 28억, 25억 정도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포동 일대에서는 이 레미안 원베일리가 30평대도 그렇고 20평대도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대장주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독 기사를 썼던 이날 공교롭게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34평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3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 최고가 거래였던 30억보다 1억 2천만 원 높은 금액에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강변 신축 단지 그리고 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여의도 삼부 등에서도 이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집값이 고가 주택만 올랐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 30억이 넘는 이 집값들 단지 같은 경우에 뭐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주목할 뉴스가 또 있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값이 11주 연속 오름세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중요한 건 이 강남 3구 마용성이 11주 연속 오를 때 이제 집값 상승을 주도하다가 6월 첫째 주엔 이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값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합을 기록했던 이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마저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서울에선 사실상 좀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 한국부동산원 이 6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무려 0.09% 상승을 했습니다. 수도권도 전주 대비 0.05% 올랐고 이렇게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게다가 경기도도 지난해 12월 이후 반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제 저가 주택이 있는 지역 더불어서 경기도까지도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게 6월 첫째 주 소식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이 뛰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전세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집값의 하방 저지선 역할을 한다는 이 전세값이 최근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무려 서울 기준으로는 5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세값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화한다면은 이 전세 대기 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전세값을 부담하고 전셋집을 살 바에 차라리 집을 사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긴 하죠. 그리고 다음 달 7월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7월이라는 숫자를 보시면은 이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 임대차 입법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된 시기가 다음 달로 이제 4년 차를 맞게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전세금이 오른 상황에서 갱신이 끝난 2+2, 4년 갱신이 끝난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은 지금 시세를 만약에 고려한다면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또 없습니다. 전세값 인상률 5%, 이제 갱신 2+에서 갱신을 할 때는 5% 상한선이 있지만 이 5%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전세 시장 불안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둔촌주공,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올 연말 입주를 앞두면서 이 서울 동남권 전세 시장은 다소 안정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제 시장을 좀 한번 보면은 송파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시장 전반의 매물 부족 현상이 동남권 송파까지도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을 활용한 실수요자만 움직이고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자까지는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실제로 강남 일대를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집주인들이 부동산 추가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1분기엔 51.8%를 차지를 했지만 과반이 넘었지만 2분기에 들어서는 3.9포인트 이제 퍼센트 포인트가 좀 줄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9억 원 이상 주택 비중이 점점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 대통령실에서 좀 거론되기도 했던 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규제마저도 풀리면 이 똘똘한 한 채로 움직이는 수요가 높아져 선호도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고점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 전체적인 또 매매 시장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업계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예상하기로는 2020년과 같은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방향성만 놓고 봤을 땐 확실히 하락, 보합세였던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 추세로 바뀐 것은 맞다라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변수 중 하나를 이 다주택자의 규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않으면은 중급지나 상급지 안에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다주택자 규제까지 풀게 되면은 하급지까지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6월 첫째 주 들어서 이 서울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서울이 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만큼 다른 지역의 매매 심리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좀 부동산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